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요, 역전의 명수 군산 야구 비화 2부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조정한 시민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방송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이제 군산 야구 탄생 비화 이렇게 네. 들려주셨는데 예. 이번 시간에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죠. 그래 한번 네. 가보시죠. 자, 이제 뭐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만 군산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군산 상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기자님이 쓴 군산 야구 백년사 이 네. 출발도 군산 상고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기억에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비전 트랩을 다녀왔습니다. 동남아로. 근데 이제 그 첫 그 도착지가 그 캄보디아 제2의 도시 비전 트랩을 갔는데 그 시엠립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50대 여성이 우리 이제 가이드를 맡았더라고요. 한국인 여성인데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군산에서 왔다. 네. 12명이 갔어요. 딱 한 군산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대뜸 묻지도 않았는데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 잘 알아요. 네.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여고 시절에 군산 상고 야구 팬이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철도 군산선 개통 100년 그리고 이제 서양 의료사를 쓰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뭘 다룰까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하던 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딱 들으니까 이거 내가 이번에 귀국하면 야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네. 해서 이제 그 계기가 돼가지고 야구 연재를 시작하게 됐는데 마침 또 군산대학교에서 군산 상고에 대한 그 50년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달라. 네. 또 청탁 기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겸사겸사 시작이 했군요.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군산 상고 야구부가 창단 초기만 해도 지금처럼 강팀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처음에야 뭐 어디고 마찬가지겠지만 68년에 창단을 했는데 전국대회는 이제 그 이듬해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죠. 음. 그러가 나가가지고 71년에 71년 5월 달인가요? 대통령배 제5회 대통령배에서 4강에 들어요. 네. 근데 그 호남 전라남북도 팀 중에서 4강에 전국 규모 대회에서 4강에 드는 건 그때 당시로는 23년 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4강이라는 것은 거의 우승 이상으로 의미가 깊었죠. 그때부터 이제 그 군산이 상고가 호남의 기수 뭐 이렇게 별칭을 받게 됐죠. 창단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거 한 뭐 3년 정도 예, 만에 4강에 전국대회 4강 또 그 다음에는 또 전국대회 우승. 예, 그 해에 가을에 이제 전국체전 우승을 해요. 네. 그 해에 또 전국체전 우승. 예, 가을에. 네. 이제 5월에 그렇게 4강에 들고 가을에 이제 우승을 하고 네. 전국체전 우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해에 이제 또 72년에 황금사자기 또 우승을 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글쎄요. 전국적인 강팀이 될 수 있었던. 그건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68년에 창단할 적에 이제 최동현 감독이 초대 감독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창월 감독이 2대 감독이고, 근데 두 분들이 이제 많이 기반을 다져놨죠. 네. 그런데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용일 총재가 아무래도 받은 이제 이용일 총재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옮기는 건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방 그 출신 감독으로서는 선수들이 양이 안 차는가 봐요.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최관수 감독 은행 그 기업은행 그 야구 천재 소리를 들었던 고등학교 때 그 대표 선수로 뽑혀가지고 투수로서 뭐 거의 60년대 그 야구계를 장식했던 분이죠. 네. 천재 야구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최관수 감독이 은퇴하고 그 마산 상고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용일 총재가 바로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그 최관수 감독을 초대를 했군요. 예, 스카우트를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군산 선고가 본격적으로 네. 강팀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예,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지난 시간에 뭐 이용일 총재의 군산상고 야구부 창단 스토리 얘기 좀 들려주셨습니다만 네. 어쨌든 결정적으로 군산상고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건 최도 감독은 아니고 최관수 예, 감독. 최관수 감독이죠. 네, 3대 감독이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최관수 감독 관련해서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다고요? 예, 예.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첫째 한다면 그분이 1970년 7월 아마 제 기억에 7월 23일인가요? 그 군산에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참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부임하는 날 5일을 남겨놓고 5일 전에 네, 7월 18일 날이죠. 경성고무에 대형 화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성고무가 이용일 총재가 사장으로 있던 그 회사죠. 네. 고무신 경성고무로 유명, 고무 음. 만월표 고무신으로 유명한 그 화재가 나니까 이제 전국적인 이제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그 당시로 한 2억 정도가 손해돼가지고 네. 거의 이제 회사까지 재생을 못한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최관수 감독한테도 주위에서 또 거기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최관수 감독은 끝까지 이건 의리다. 내가 네. 한번 약속인데 내가 안 내려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한 날 내려와가지고 부임을 합니다. 네. 부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수들과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많은 일화를 남기거든요. 네. 그런 것은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자 네. 지금부터야 우리 이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 하나가 이제 시민들한테 감동을 준 거죠. 이 정도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관수 감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뿐만 네. 아니라 군산상고 하면 또 만화 주인공 같은 스타들이 즐비하잖아요.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꼽는다면 어떤 선수예요? 다 유명하고 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야구를 좀 어렵게 한 친구들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좀 감동, 숨은 스토리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렵게 운동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봉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정이 좀 부유했고 네. 이런 편이고 그 김준환이라든가 네. 근데 이제 그 송상복이라든가 네. 스마일 피처죠. 네. 송상복이라든가 이제 그 김성한 기록의 사나이 네. 김성한이라든가 조계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그 야구를 했어요. 네. 또 가난했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 그 선수들이 이 조계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계현 선수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붕어 잡아가지고 야구 장비를 사고 네. 그런 정도로 그리고 뭐 감독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감독하고 딜을 해가지고 그 뭐 그때 사치네비 같은 것을 면제를 받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들을 끝까지 이제 같이 저 야구를 같이 저 시합에 임하는 네. 연습에 임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를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뭐 상당수가 네. 지금 방금 언급했던 김봉현 선수, 김성환 선수, 조계현 네. 선수, 송상복 선수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한마디 더 붙이자면 송상복 그 선수 같은 경우는요. 네. 이름은 몰라도요. 스마일 피처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스마일 피처. 네. 예. 아니 근데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도 재미있는데 저도 이제 그 송상복 선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제가 봐도 웃어요. 그 위기에 있을 적에도 얼굴을 비긋이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네.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내성적이래요. 네. 송상복 그 스마일 피처가 내성적인데 뭔가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하더라도 침착함을 잊지 않고 끝까지 뭔가를 지키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잡았대요. 그 이제 최관수 감독한테 그런 거 다 배운 거죠. 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표정을 네. 마음을 굳게 먹는다는 것이 입을 다물게 한 것이 남들한테는 웃는 걸로 보였던가 봐요. 본인은 미소 웃는 짓는 게 걸로. 아니고. 예. 이게 본인이 네. 웃은 것이 아니라 본인은 오히려 다짐하고 또 네. 다짐하는데 다짐하면은 할수록 오히려 남한테는 네. 미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것도 복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상복 선수 스마일 피처로 알려지게 됐고. 네, 예. 김봉현 선수는 뭐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예. 야구부에 가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주니까. 네. 근데 이제 형이 야구 선수였더라고요.
김봉현 선수가 좀 늦게 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다른 보통 7살 정도 8살 들어가는데 이제 김봉현 선수가 좀 한 10살 땐가 들어갔더라고요. 입학을 했는데 그 형하고 이제 야구 선수였던 형하고 같이 학교를 같이 다녔대요. 끝나면 같이 오고. 근데 하루는 형이 이제 안 오니까 기다리다 안 오니까 찾으러 갔대요. 네. 가서 보니까 저 교무실에서 선수들끼리 짜장면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야구를 하면 저거 짜장면 먹을 수 있겠구나. 나도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야구 연습장에 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감독이 보라고 감독 앞에서 자꾸 공을 던지고 했대요. 네. 근데 마침 또 감독이 시켜주더랍니다. 그래서 저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먹고 싶어서 사실은 저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이 각자 하나씩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김성환 선수는 운동화 신고 싶어서 야구를 운동화 시작했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예. 고무신만 신고 다녔으니까. 음. 그런 얘기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더 시간이 있으면 이 하나하나 사연들 비하인드 스토리들 좀 예. 듣고 싶습니다만 예, 예.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바로 72년 결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예. 일단 만화 주인공 같은 사연 하나씩 있는 군산상고 선수들을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준 게 이제 72년 네. 결승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예, 예. 그 황금사자기 결승이 당시 이제 서울에서 열렸잖아요. 네. 그때 우리 농장. 조종환 기자는 뭐 직접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네. 가게가 있었는데 저희 금방 가게에서 그때는 텔레비전이 굉장히 귀했을 때인데 네. 자 다행스럽게도 저한테 복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직접 TV로. 봤습니다. 예, 예. 네. 그때 라인업이 기억이 나세요? 라인업이 이제 아마 1번 타자가 김일권이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양종수 음. 그리고 3번 타자가 이제 김준환, 네. 4번 타자가 김봉현, 음. 5번 타자가 양종수, 네. 그 다음에 김우곤, 네. 그리고 아마 조양현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음. 송상복이 이제 마지막 그 저기 타자죠. 네. 고 누군가 있었는데 핀치 히터. 김일권, 김준환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번에 나중에 해태 타이거즈의 스타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창단을 1982년 초에 창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 14명인가 15명으로 출범을 해요. 처음에 해태 타이거즈가. 해태 타이거스가. 네. 그런데 그때 절반 이상이 8명인가 9명인가가 8명인가가 군산상고 출신이에요. 네. 그 정도로 어쨌든 화려한 라인업이 네. 이제 결승에 나서게 되는데 네. 그 결승에서 우승도 우승입니다만 예. 그 내용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아마 예. 1대 4로 뒤지다가 9회 말에 역전했죠. 그렇죠. 72년 그날이 아마 7월 19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저는 7시 나이터로 이제 경기가 진행됐어요. 네. 야간 경기죠. 그런데 그 1회 말에 이제 그 군산상고가 이제 후공 공격이죠. 1회 말에 김봉현이가 2루타를 쳐가지고 선제 득점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대0 이제 끌고 나가죠. 끌고 나가다가 3회인가 이렇게 해서 1점을 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가 되죠. 타이가 됐다가 그 1대1 스코어가 7회까지 계속 밀고 나갑니다. 네. 근데 그 긴박감이라는 거 말할 것도 없죠. 군산 시인의 시민들은 전부 그 군산장고 선수들의 배트 하나에 네. 글러브 하나에 눈빛 하나에 그냥 거기서 초점을 맞춰 있어가지고 시내가 정적을 감돌았어요. 네. 뭐 우리가 그때 2002년 당시 월드컵 그 당시의 이상입니다. 모습을 예. 군산 시민들은 그럴 정도 그 당시- 집중하면서 경기를 지켜봤고. 네, 그 당시 네. 신문을 보면요 거리에 사람이 안 지나다니고 음. 택시가 안 지나다녔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7회까지 하다가 8회에 가가지고 네. 석점을 내줍니다. 8회. 예, 그래가지고 4대1로 지죠. 이거 음. 완전히 이제 이건 패색이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집에서 본 사람보다 술집이나 다방이라 이런 데가 다방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네. 다방이. 그러니까 4대1로 지니까 적연 사람들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제 박차고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자버린 거예요. 네. 술도 마시고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완전히 이건 군산나고 졌다. 우승 이건 틀렸다 하고 다 그냥 자리를 대부분 떴대요. 네. 근데 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에서 네. 뭔가 한번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김일권 선수가 저희 동네 옆에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김일권이 곧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지켜봤거든요. 근데 9회 말에 딱 저기 했는데 김우군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네.
9회 말 공격을 김우근이 딱 안타 치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후어볼로 해가지고 네. 사구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김일권 차례가 돌아왔는데 네. 김일권이 다시 또 이 데드볼 몸에 맞는 볼로 나가지고 밀어내기로 한 점을 뽑아요. 네. 4대2가 됐군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선수가 양기탁이죠. 양기탁이가 천근 같은 안타를 쳐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2점을 뽑았습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뒤집어지죠. 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선수가 김준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야구책을 쓸 적에 레전드들을 만날 적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김준환이 선수였어요. 그때 이제 김준환 선수. 결승타의 주인공. 예, 그때 네. 이제 여기 원대 감독가 있었는데 그때 김준환이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안타를 탁 거기서 쳐내가지고 5대4로 역전승하죠. 네. 뭐 완전히 경기 내내 관심을 집중하고 지켜봤던 군산 시민들 그 역전이 9회 말 9회 말 그 역전이 이루어지던 순간 예. 뭐 집집마다 동네마다 난리가 났겠어요. 이제 네. 어떤 그 시인이라든가 그래서 저도 이제 책에다가는 그렇게 썼죠. 군산 시민들의 함성이 알명산을 감돌고 명산을 메아리치고 그 메아리가 다시 돌아가지고 군산 시내가 함성으로 다시 그냥 정막에 감돌던 그런 네. 저기 시내가 밤에 말이죠. 그냥 거기 막 함성으로 찌들어가지고 뭐 무슨 어디에서 난리 난 것처럼 진짜 글자 그대로 난리가 났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되니까 술집에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야 막 군산 선거가 이겼다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무슨 군산 선거가 이기냐 5대4로 이겼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다시 흥분돼 가지고 참 저만 흥분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네. 군산 시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죠. 서울에서 이렇게 극적인 역전승, 역전 네. 우승을 일구고 네. 고향으로 내려온 군산으로 내려온 이 선수단. 예. 선수단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또 어마어마했다고 들었거든요. 카파레이드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죠. 카프레이드를 했는데 아마 군산 개항 이후 아마 지금 120년 됐는데요. 개항 이후 그때 그 이전 그 이후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게. 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나왔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군산 시민 다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봉현 선수 경험담을 들어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나왔는지 그때 그 경성고무가 네. 그 이용일 총재가 이제 경성고무 사장이었잖아요. 거기 그 팔마제 밑에 거기에 경성고무가 있었어요. 회사가. 네. 그러면 그 고가다리 옆에 전에 있던 고가다리 옆으로 이렇게 전군도로 입구로 내려오는데 거기 이제 찝차로 해가지고 3호사단 찝차를 타고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벌렸거든요. 네. 그런데 김봉현 선수가 경성고무 앞으로 지나갈 때 이제 그 우리 창단 그 저기 어른신이 거기 사장이니까 경성고무 앞에서 내렸대요. 네. 잠깐 경성고무 앞에서 회사 앞에서 내렸는데 내릴 수가 없었대요.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아가지고 네. 찝차 문을 못 열었대요. 그래서 결국 내리려다가 못 내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들러들을 못하고 바로 그냥 시청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 얼마나 그때 그 당시 사진이라든가 이걸 보면 사람들 많이 나오기는 많이 그 나왔습니다. 기록 사진에도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네. 인파들이 모였던 그런 네. 모습들이 보이는데 전주에서 이렇게 군산으로 넘어오는 선수단을 경찰이 에스코트할 정도였다고요. 이제 선수단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잘못 알려진 모양인데 선수단이 아니고 이제 그날 19일 날 야간 경기로 펼쳐졌잖아요. 네. 10시 다 돼가지고 경기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군산에서 올라간 그 응원단이 그날 밤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군산 서울간이 약 4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 당시 그 고속도로가 호남 고속도로는 2차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죠. 지금이야 뭐 네. 2시간 반이면 가는데 그 당시에 한 4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2시 반쯤 3시 가까이 돼가지고 군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 그 응원단들이 여기 전주 IC 있잖아요. 덕진. 네. 전주 IC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72년 굉장히 살벌을 때입니다. 유신 때 아닙니까? 유신 예. 네. 유신 초창기죠. 그때 이제 전주 IC에 도착하니까 그때는 통행금지도 어물 때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도착했는데 전주 군산 경찰서에서 백차가 나와가지고 그 응원단 버스 그래서 에스코트 했죠. 다들 그냥 대통령 된 기분으로 네. 와가지고 군산에 도착하니까 한 3시 넘어서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예, 군산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그날 밤에 술집 다들 그냥 꽉꽉 차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웠죠. 밤새도록. 네. 많은 분 내리에는 이제 부산고와의 결승 장면 네.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박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기록을 보면 군산 상고가 유독 1점 차 승부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 1점 차 승부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고 예, 예. 비결이 뭘까요? 아마 그게 이제 선수들의 응징력이겠죠. 그리고 감독의 어떤 그 포용력이라든가 그 집념, 그리고 선수들의 응집력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뜨거운 격려, 관심,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은다면 선수들이 그 고마움에 대한, 말하자면 보답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지금도 레전드를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우승도 했지만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지금도 뭐 저 김성한 선수라든가 김성환이라든가 조계현, 이런 분들 제가 지금도 만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시내에 한번 돌았는데 조계현 지금 단장이죠. 눈물바람을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 감격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도 군산 시민의 그 어떤 그 대접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지금도 네. 잊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이 군산 상고가 우승하던 역전 우승하던 72년, 이게 네. 이제 유신 정권의 시작인 72년이라는 점도 네. 좀 의미심장해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조계현 선수하고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조계현 선수가 81년, 82년에 계속 우승하고 막 한 해에 2관왕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가 80년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도 책에다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네. 참 입이 있어도 사투리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할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런 분위기에서 시민들이 어디에서 그 하루의 스트레스라든가 네. 이런 것을 피로를 풀겠습니까? 군산 상고 선수들이 던지는 공 하나에서, 조계현 투수가 공 던지는 하나에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분노도 하고 뭔가 탄식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풀고 그랬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영호남 지역 감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예. 그런 속에서 더 또 호남 차별이라고 하는 예. 굴레에 시달렸던 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줬던 게 군산 상고 야구.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개발해서 소외됐잖아요. 그거 다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60년대 말부터 이제 폐양 위기설까지 이렇게 감돌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산 시민들의 어떤 그 절망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가요,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자료 수집이 정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뭐 사실 군산을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군산을 위해서 제가 자료 수집을 하고 쓴 것은 아니고요. 제 이야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야구도 쓰게 되고, 참 금강 이야기도 쓰고 철도도 쓰고 의료사도 쓰고 그러는데, 네. 그건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제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자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선수들의, 레전드들의 자료보다도, 자료도 중요하지만 인터뷰 자료라든가 사진 자료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의 조그마한 꼬마들이 한번 들려주는 얘기라도 전부가 다 소중한 자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부 하나씩 모은 것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모아졌고, 또 이렇게 백년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네요. 네. 지역 역사 관련 기사도 뭐 1000개나 쓰실 정도로. 예. 네. 그게 지역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제 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제 이야기다. 또 그 기사 속에 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선수들의 공 하나하나에 이게 환호하고 예. 애정을 보내주었던 시민, 예.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조정환 기자, 이분들이 진짜 역전의 명수 아닐까, 주인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또 네. 다시 재미난 이야기로 네. 다시 한번 모셨으면 프로 얘기도 좋겠고요. 못하고. 네. 오늘은 역전의 명수 군산야구 비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도 천년야사 군산야구 백년사를 쓰신 조정환 시민기자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